반갑습니다. 부자노동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용접산업기사 문제풀이 18번째 시간입니다. 자, 37번 두께 4mm인 연광판을 I형 맞대기 이음 용접을 한 결과 용착금속의 중량이 3kg이었습니다. 이때 용착 효율이 60%라면 용접봉의 사용 중량은 몇 kg일까요? 자, 용착 효율이 용착 효율이 60%라는 거죠. 용착 금속의 중량이 3kg이었어요. 뭔지 모르지만 용착 금속이 중량이 3kg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사용된 용접봉의 중량은 몰라요. X라고 해볼까요? 근데 그것이 곱하기 100 한 것이 60이란 뜻이죠. 이게 얼마겠느냐 이 말이죠.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예, 이거 넘기고 하면 이렇게 3kg 곱하기 60분의 100은 X가 되겠죠. 그러면 6으로 나누니까 6, 5, 30 5kg이겠네요. 그죠? 용접봉을 5kg 사용했는데 용착 금속은 3kg 밖에 되잖아요. 그럼 이 용착 효율이 60%잖아요. 그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8번 문제. 다음 중 직류압기 용접기가 아닌 것은? 직류압기 용접기는 정류기식 용접기, 엔진 구동식 맞죠? 전동 발전식 다 맞습니다. 가동 철시명은 교류압기 용접기잖아요. 그죠?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네요. 교류압기 용접기죠. 39번. 다음과 같은 순서로 용접하는 용접법을 무엇이라 할까요? 제일 먼저 1번을 이만큼을 용접하죠. 이만큼 용접하고 바로 하는 게 두 번째 이만큼 용접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만큼 용접하고 여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와서 네 번째 여기서 이만큼 용접하고요. 그 다음 여기서 5번 용접하고 이렇게 용접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스킵법이라고 그러죠. 꼭 비석 세우는 것 같잖아요. 비석 이렇게 그죠? 이렇게 비석 세우는 것 같이 이만큼 하고 또 이만큼 하고 이렇게 비석 세우는 것 같아요. 비석법이라고도 하고요. 스킵법이라고도 하죠. 스킵법. 자, 답은 스킵법이네요. 스킵법. 자, 다음 문제 40번. 용접부의 부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틈새 부식은 틈 사이의 부식을 말한다. 그렇네요. 뭐 당연한 것 같은데. 용접부의 잔류력은 부식과 관계가 없을까요? 아니죠. 응력부식이라는 것도 있죠. 네, 응력을 막 주면 잔력이 남아있으면 응력부식이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네, 이거는 관계가 있죠. 이거 틀린 거네요. 용접부의 부식은 전면부식과 국부부식으로 분류한다. 그러겠죠. 다 부식이 일어나든 전면 모두가 전면 다 부식되든가 아니면 국부 일부분만 부식되든가 둘 중 하나겠죠. 뭐 뭔지 모르겠네. 이 정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 정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4번 입계 부식은 용접 열 영양부의 오세나이트 입계에 크롬 탄화물이 석출될 때 발생한다. 입계 부식이라는 거는요. 오세나이트 이렇게 설명을 봤을 때요. 이제 여기 입계죠, 입계. 여긴 입내고요. 입내고요. 여기가 입계죠. 경계요. 입계에 요 부분에 오스테나이트 이게 전부 다 오스테나이트죠. 이렇게 이걸 현미경으로 본다면 이렇게 봤다면 요 부분에 탄화물 크롬 탄화물이 석출돼서 여기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입게 석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크롬이 18% 그죠? 크롬이 18%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크롬 18%가 들어가는 것이 오세나이트에서 크롬의 함량인데 크롬이 이쪽으로 다 석출돼 버리는 거예요.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18%가 안 되잖아요. 18%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부식이 일어날 여기 있는 크롬이 이쪽으로 빨려 나가는 거죠. 이렇게 이쪽으로 다 빨려 나가 버리는 거죠. 석출돼 버리는 거죠. 이렇게 입계로.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이 부분 임내에 크롬 함유량이 18%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부식이 일어나죠. 그래서 입계 부식이라는 것은 특히 오스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에서 발생하는 건데요. 입계에 크롬 탄화물이 석출될 때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용접소라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오스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은 크롬 탄화물이 입계 부식에 의해서 석출될 때 입계 부식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41번 탄산가스 아크 용접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탄산가스 아크 용접 속도가 빠르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약간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탄산가스 아크 용접이 수동 용접에 비해 라든지 뭔가 말했는데 용접 속도가 빠른데 절대적으로 빠른 건 아니잖아요. 더 빠른 것도 많기 때문에 빠른 편이다. 용접도 빠른 편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전류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용이 있다. 이게 마찬가지로 수동 용접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죠. 티그 용접이나 피부가크 용접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지 절대적이진 않거든요. 이게 문제가 조금 잘못됐네요. 제가 만들었는데 문제를 나온 것을 조금 변형해서 만들었는데 여기다 그런 거 하나 더 넣어주면 좋겠네요. 수동 용접에 비해 뭐라든지 아니면 비교할 만한 대상을 넣어줬으면 더 좋은 문제가 됐을 것 같으네요. 3번 가시 아크이므로 그렇죠. 보이잖아요. 용융제 상태를 보면서 용접할 수 있다. 가시 아크가 아닌 것도 있나요? 그렇죠. 가시 아크가 아닌 거 뭐예요? CO2 아니 SAW잖아요.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잠호 용접 이런 것들은 가시 아크가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죠. 용지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4번 후판 용접은 단락 이행 방식으로 가능하고 글쎄요. 가능할지는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보통 이제 CO2 탄산가스 아크 용접은 스프레이형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죠? 스프레이형 이행 방식이 많이 쓰이는데 단락 이행 방식 될런가 모르겠네요. 그것까지 잘 모르겠고요. 이거는 좀 애매모호하네요. 비철금속 용접이 적합한가? 아닙니다. 비철금속은 안 돼요. CO2 용접은 오직 후판 전용이 아니에요. 후판이래. 카본, 그러니까 철금속, 강 용접 전용이에요. 연강 용접 전용이에요. 비철금속 안 됩니다. 비철금속 안 돼요. 탄산가스 아크 용접, CO2 용접은 비철금속 안 돼요. 비철금속 용접하고 싶으면 뭘로 하면 돼요? 비철금속 용접하고 싶으면 티그 있잖아요. 티그. 그렇죠? 티그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비철금속 용접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또 잘 되고요. 결함도 잘 안 생기고 티그 용접이 좋죠. 티그 용접이 좀 더 단가가 셉니다. 그죠? CO2도 저는 이제 CO2도 하고 티그도 하고 피부각도 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제 일당은 뭘로 받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티그사 일당으로 받을까요? CO2사 일당으로 받을까요? 아니면 피부와크 용접사 단가로 받을까요? 뭐든지 그 중에 제일 높은 걸로 받죠. 왜냐면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티그사로 갔는데 20만원 받기로 하고 갔어요. 하루에 일당이 20만원 받기로 하고 갔는데 어쩌지 해서 CO2 용접 한번 해달라 했어요. 그러면 왜냐면 예를 들어 CO2사가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못 왔을 경우도 있고 오늘 정말 중요한 CO2 용접이 있는데 그런 일은 극히 드물지만은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럼 저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전 해줘요. 그런데 그러면 단가를 CO2 단가로 받는 게 아니고 티그 단가로 받는 거죠. 그럼 당연한 거죠. 또 피부와크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피부와크 또 단가로 받는 거죠. 그 중에 제일 높은 걸 받는 거예요. 뭐든지 제일 높은 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 다 잘해야겠죠. 티그 용접도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부과학 용접도 할 줄 알아야 되고 CO2도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할 줄 안다 이런 개념으로 하면 안 되고요. 모두 RT 용접은 기본적으로 할 줄 알고 비철용 금속도 할 수 티그 같은 경우는 비철 금속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여튼 뭐든지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든지 하여튼 할 수 있어야 그래야 일도 안 끊기고 돈도 많이 벌겠죠. 네.
요새는 이제 여기다가 또 세상이 많이 변해가지고 또 여기다가 자동 용접 요새 저는 아직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긴 하는데 자동 용접이 요새 좀 많이 퍼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게 점점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은퇴할 때쯤 되면 자동 용접이 좀 많이 이게 퍼지지 않을까, 더 많이 퍼지지 않을까. 근데 자동 용접도 한계가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자동 용접은 사람이 오퍼레이터 수준이죠. 오퍼레이터 수준인데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너무 어려운 거나 뭐 곡선이 심하거나 뭐 하여튼 그런 거는 사람이 하는 게 더 빠를 뿐더러 단가가 더잘 비용 발생 측면에서도 자동 용접보다 더 수동 용접 사람이 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그렇지만 또 뭐 대량으로 용접하는 뭐 이렇게 구경이 작다든지 이런 것들은 보니까 자동 용접이 좀 더 비용 면에서는 좋다라고 제가 봐도 보여요. 그게. 그래서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동 용접도 좀 배워두시면 좋겠다. 티그, CO2, 피버과크 이건 기본적으로 다 잘해야 되고요. 이제 젊은 친구들은 자동 용접도 조금 신경 써서 시간 될 때 배워두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이 자동 용접을 좀 배워볼까 하고 기웃거리긴 했었는데요. 이게 또 텃세가 심하더라고요. 자동 용접도 보니까 뭐 제가 기종이라든가 이런 거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또 아무래도 또 이게 단가가 있어. 요새는 이 자동 용접 오퍼레이터가 용접사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런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물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자동 용접을 하시는 분 중에서 아무래도 우리 이제 수동 용접을 하는 기존의 용접사들이 자동 용접을 배우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면 수동 용접을 티그나 피버과크 용접, CO2 하시는 분들은 그 물이 어떻게 형성되고 물이 어떤 원리로 생기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자동 용접 보면은 금방 이해해요. 대충 이렇게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좀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자동 용접도 조금 배워두면 좋겠다. 그리고 신경을 쓰고 기회가 될 때는 배워라. 이게 자동 용접을 또 배울 때 저도 처음에 이제 이걸 배워보려고 했을 때 이게 비용이 좀 있더라고요. 쉽게 잘 가르쳐 주지도 않고 또 자기들끼리 하고 뭐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솔직히 이제 제가 하는 중에는 자동 용접이 그렇게까지 활발하지도 않았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좀 활발해지는 것 같아요. 또 티그나 CO2 피버과크도 할 일이 많은데 굳이 자동 용접까지 이렇게 제가 기웃거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해볼까 뭐 이렇게 했던 거지. 하지만 앞으로는 좀 요 자동 용접에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42번. 다음 중 허용 사용률을 구하는 공식은, 이건 제가 이제 뭐 기존에 있던 문제 좀 섞은 건데 그냥 외워보자는 취지죠. 허용 사용률 어떻게 구하나요? 전격 2차 전류의 제곱을 실제 용접 전류의 제곱으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전격 사용률 하면 허용 사용률이 나오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이거 그냥 뺀 거예요. 요거 이렇게 빼고 한 거죠. 요걸 외우자는 뜻이에요. 이 시간에 이거 시험에 잘 나오죠. 저번에도 허용 사용률을 실제로 전격 2차 전류 주어주고 실제 용접 전류 주어주고 전격 사용률을 주어준 다음에 허용 사용률을 구하는 문제가 한번 있었죠.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3번. 다음 중 모재를 녹이지 않고 접합하는 용접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모재를 녹이지 않고 접합하는 용접법 중에 가장 적합한 것. 그러면 용접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용접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융접이 있죠. 융접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용접, 뭔가 이렇게 두 개를 녹여서 모재도 녹고
용가제도 녹고 모두가 용가제를 집어넣었죠. 녹아서 이게 모두가 하나가 되는 요런 것, 녹아가지고 하나가 되는 걸 융접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는 압접이 있어요. 압접. 초음파 용접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거는 압력을 가해서 붙이는 거죠. 전기저항 용접도 그렇고요. 저항열에 의해서 벌겋게 달군 다음에 가압력을 이용해서 업셋을 시키죠. 그러면 붙는 이런 걸 압접이라 한다 그랬죠. 세 번째는 납땜이 있습니다. 납땜. 납땜이라는 건 뭐예요? 납땜. 납땜은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 저는 중고등학교 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한참 옛날 일이긴 합니다만 그때는 이렇게 라디오 같은 거 만드는 게 열풍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 이제 구리선을 이렇게 전선을 여기 대고요. 납을 대고 인두로 여기를 대면은 납이 녹아요. 납은 굉장히 낮은 온도에 녹죠. 그러면은 납이 녹아서 얘네 이렇게 납이 녹아가지고 전선하고 여기 나와 있는 키트에 보면은 라디오 키트 이렇게 철사 같은 게 뾰족 튀어나오는데요. 얘를 녹여가지고 서로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여기다 열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분리가 되면서 납만 제거하면은 온 상태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모재는 녹지 않고 용가제가 녹아서 두 가지를 붙이는 것, 두 모재를 붙이는 것. 모재는 녹지 않고 용가제가 녹아서 그 녹은 용가제가 두 모재를 붙이는 것을 납땜이라 합니다. 납땜. 자, 그러면 다음 중 모재를 녹이지 않고 접합하는 용접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납땜이겠죠. 납땜이겠죠. 일단 티구 용접, 피부아크 용접은 얘는 뭐예요? 얘는 융접이죠. 융접이고 얘는 전기 용접이잖아요. 전기 용접이죠. 일렉트로 슬랙 용접은 뭐예요? 전기 저항 용접이죠. 전기 저항 용접 다르죠. 전기 저항 용접, 전기 저항열을 이용해서 전기 저항열을 이용해서 용접하는 전기 저항 용접이고요. 티구 용접, 피부아크 용접은 전기 용접이 되겠습니다. 자, 44번. 다음 중 불활성 가스 금속아크 용접 미그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자, 미그 용접 후판 용접 적합하죠. 왜 그래요? 전류 밀도가 굉장히 높죠. 속도도 빠르고. 후판은 두꺼운 판이죠. 전류 밀도 높다는 것은 용입이 깊다는 뜻이잖아요. 용입이 깊으니까 후판 용접에 적합하죠. 용접 속도가 빠름으로 변형이 적죠. 그렇죠. 용접 입력 H는 V분의 60 이하이죠. V분의 60 이하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어떻게 돼요? 용접 입열은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용력 입열 H와 속도는 반비례 관계예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밑에 커지니까 용접이 적어지죠. 용접 입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변형이 적잖아요. 열을 덜 가해지니까 변형이 적어요. 그러겠죠? 피부아크 용접보다 전류 밀도가 크다. 그렇죠. 피부아크 용접보다 전류 밀도 높고 또 티구 용접보다도 전류 밀도 높아요. 4번. 용접 토치가 용접부에 접근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용접할 수 없습니다. 용접 토치가 용접부에 접근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용접을 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해놓은 거죠. 4번은 틀린 거네요. 4번 틀렸습니다. (45번) 가스 절단이 곤란한 주철, 스테인강, 비철 금속의 절단, 철분 또는 용재를 공급하며 절단하는 것. 뭐라 할까요? 분말 절단이죠. 분말 절단이죠. 분말 절단입니다. 이거 분말을 여기다 절단부에 철분 또는 용재를 공급하여 절단하는 것이 분말 절단이에요. 가스 가우징은 제가 최근에 한번 설명했고요. 플라즈마는 동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스카핑은 표면에 있는 걸 긁어내는 걸 스카핑이라고 그러죠. 가우징은 용접한 부위를 파내는 거는 가우징이고요. 표면에 있는 탈탄층이나 이런 것들 제거하는 거는 스카핑이라고 그래요. 답은 분말 절단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